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 새로운 창세기, 호모사피엔스와 그의 친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새로운 창세기 3부작 중 하나로 주로 미래 사회에서 개인들이 사회와 기술 변화의 성공, 실패, 그리고 좌절 등을 미시적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총 10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30년에서 2350년, 약 300년의 미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장인의 시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제를 보시죠. 2032년 인간의 50년이 기계의 30초와 마주했을 때.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것이 알고리즘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한 인간의 50년 수련이 30초의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는 순간 그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이 장의 핵심 질문입니다. 왼쪽 이미지는 먹을 까는 인간의 손입니다. 주름지고 세월의 흔적이 담긴 손, 오른쪽은 붓을 쥔 로봇 팔입니다. 매끈하고 정밀한 금속, 이 두 이미지의 대비가 바로 1장 전체를 관통하는 시각적 모티프입니다. 주인공 박춘배 화백을 소개합니다. 서예가로 50년간 매일 새벽 먹을 까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스승은 말했습니다. 먹을 까는 것은 마음의 칼날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명상의 과정입니다. 23g의 붓에는 70kg의 육체와 70년의 세월이 실립니다. 온몸의 근육을 조율하여 단전의 기운을 손끝으로 흘려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동양 예술에서 말하는 활용점정 영혼을 붓끝에 싣는다는 의미입니다. 박춘배 화백의 50년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혼, 붓끝에 실린 정신입니다. 둘째 기,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력입니다. 셋째 수련, 육체의 고통과 인내를 통해 얻어지는 경지입니다. 넷째 시간, 그 무엇으로도 압축할 수 없는 경험의 축적입니다. 50년은 약 15억 초입니다. 이 시간 동안 그는 같은 동작을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2032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서예 로봇 아티스 X가 공개됩니다. 과학자는 선언합니다. 영혼은 그저 데이터의 패턴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티스 X는 박춘배 장인의 신경망 데이터를 딥러닝하여 50년간 축적된 근육의 미세한 떨림 붓끝에 압력 변화까지 완벽하게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단 30초 만에 박춘배의 필체로 용자를 완성합니다. 재현율 99.97%, 나머지 0.003%의 인간적 오차는 보정되어 원본보다 더 완벽한 서체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소요 시간 단 30초. 두 개의 용자를 비교해 봅시다. 왼쪽 50년, 박춘배가 50년에 걸쳐 완성한 용입니다. 먹물이 튀고 삐침이 있고 불규칙한 농담이 있습니다. 오른쪽 30초, 로봇이 30초 만에 완성한 용입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획일정한 먹의 농도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구조. 인공지능 로봇이 박춘배의 일생 역작 용자를 단 30초 만에 완벽하게 복제합니다. 그의 50년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50년이 고작 저 기계의 30초였구나. 이 장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압도적인 시간의 비대칭성, 15억 초 대 30초. 이 비대칭은 박춘배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가 헛되었다는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존재 가치의 부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도달한 경지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 이 대체 가능성의 공포는 예술가로서의 자존심과 존재 자체를 파괴합니다. 여기서 잠시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티스 X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생체 모방 공학으로 인간의 팔을 본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은색 금속 뼈대 위에 수천 개의 센서와 와이어가 근육처럼 얽혀 있습니다. 초정밀 제어 기술로 반복 정밀도 플러스 마이너스 0.0001mm를 달성했습니다. 자기 부상 베어링과 앞전 소자 액추에이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햅틱 피드백과 시뮬레이션으로 밀리뉴턴 단위의 저항을 감지합니다. 먹물의 점도와 종이의 흡수율까지 실시간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합니다. 동적 조작 기능으로 인간 근육의 강성과 유연성을 모방하는 임피던스 제어를 수행합니다. 붓의 탄성을 이용한 효과까지 완벽 구현했습니다. 기술의 3가지 핵심입니다. 스타일 전이, 작가의 습관 힘 조절 균형 감각을 잠재 공간에 매핑합니다. 재현율 99.97%로 원본보다 더 완벽한 서체를 창조합니다. 데이터 마이닝, 50년간 축적된 근육의 미세한 떨림, 과거 작업 영상 등 생체 데이터를 원작자 동의 없이 무단 학습합니다. 효율성 알고리즘,
호흡 명상 등 비생산적 시간을 제거하고 결과 도출에 필요한 최적 경로만을 연산 및 실행합니다. 소설 속 과학자의 선언입니다. 증명했습니다. 영혼은 데이터의 패턴일 뿐이라는 것을. 2032년의 서울은 기술이 아닌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인간의 불완전함은 제거해야 할 노이즈로 취급됩니다. 효율성 지상주의, 다보스 포럼에서 시연이 이루어진 것은 상징적입니다. 인간의 땀, 시간, 감정은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박제된 예술 선호, 살아있는 생명력보다 변하지 않는 영속성을 선호합니다. 불확실성을 혐오하고 통제 가능한 자산만을 원하는 자본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인간적임의 평가절하. 인간 특유의 오차와 떨림은 보정해야 할 오류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을 기계와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박춘배 화백은 로봇의 용을 보며 말합니다. 저 글자는 숨을 쉬지 않는다. 저것은 하늘로 날아오를 용이 아니라 박물관 유리관 속에 갇힌 박제된 용이다. 죽은 용이란 말이다. 로봇은 54만 번의 붓질 데이터는 흉내낼 수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박춘배 화백이 느꼈던 고독과 희열, 즉 고뇌와 간절함은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결과물의 형태는 복제할 수 있어도 그 과정에 담긴 존재의 무게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박춘배 화백은 기계의 죽은 용에 맞서 살아있는 용을 증명하려 다시 붓을 듭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노화로 인해 통제 불가능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본태성 진전증입니다. 로봇이 0.001mm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동안 50년을 수련한 인간의 손은 23g의 붓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과물은 용이 아니었습니다. 날개가 꺾여 진흙탕에 처박힌 지렁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늙은 짐승의 흔적이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입니다. 그러나 패배의 끝에서 박춘배 화백은 깨닫습니다. 완벽함은 기계의 것이고 죽음의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흔들리고 찌그러진다. 그는 자신의 손떨림을 억제하지 않고 50년의 노동과 좌절감이 남긴 진동을 붓질에 그대로 싣습니다. 인공지능이 오류로 판정하여 삭제했던 그 노이즈가 역설적으로 예술의 핵심인 감동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됩니다. 내 손이 떨리느냐? 그것은 네가 평생 붓을 잡고 치열하게 살았다는 증거다. 왜 그것을 부끄러워하느냐? 박춘배 화백은 떨림을 멈추려 애쓰지 않고 그 진동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붓질은 자신의 50년 인생 눈물 떨림 통곡 비참함을 종이 위에 토해내는 행위가 됩니다. 진전증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이 몸부림치는 리듬이었고 생명의 파동이었습니다. 로봇의 선이 매끈한 고속도로라면 그의 선은 풍파를 견딘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어느 쪽에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인간 대 인공지능 진정한 대립의 축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 기간. 인간은 50년의 체험적 시간, 인공지능은 30초의 데이터 처리 시간입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인간 경험의 가치 절하 시간의 압축입니다. 정밀도. 인간은 가변적입니다. 떨림과 피로가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은 절대적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0021mm 오차입니다. 완벽함은 유기적 질감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결과물 특징. 인간의 것은 살아있음과 고통, 그리고 불완전입니다. 인공지능의 것은 죽어있음과 완벽, 그리고 멸균됨입니다. 예술의 정의가 정서적 공명이냐, 기하학적 정확성이냐의 문제입니다. 작업 방식. 인간은 명상 신체적 투쟁 연산입니다. 인공지능은 마찰 없는 수행입니다. 창작 행위가 결과에 의해 무시됩니다. 철학적 기반. 인간은 활용점정 영혼의 주입입니다. 인공지능은 최적화와 효율성입니다. 형이상학과 공리주의의 충돌입니다. 실패율. 인간은 높습니다. 감정에 따라 변화합니다. 인공지능은 영에 수렴합니다. 실패가 인간 고유의 서명으로 재해석됩니다. 소설 속 갈등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2022년 미드저니 미술대회 우승, 인공지능 예술의 영혼 없음 논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헐리우드 작가 파업,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한 창작 직군의 기술적 실업 공포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데이터 저작권 분쟁, 예술가의 평생 노력이 동의 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자본주의는 가장 뜨거운 법적 윤리적 문제입니다. 박춘배 화백의 최종 선택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용의 꼬리를 그리지 않고 작품을 멈춥니다.
빈틈이 없으면 들어갈 곳도 없다. 완벽하게 닫힌 결말은 보는 이의 상상력을 차단해버리지. 그려지지 않은 꼬리는 보는 이의 마음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며 움직입니다. 기계는 정답을 주지만 예술은 질문을 던지는 거야. 완결된 완벽함이 아니라 열린 불완전함. 이것이 인간 예술의 본질입니다. 태성그룹과 알렌 박사는 꼬리 없는 용이 가진 데이터적 가치에 흥미를 느끼고 작품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박춘배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상품이나 분석해야 할 데이터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기계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의 가치를 선언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켜냅니다. 이 떨림은 내 몸의 통증이고 내 삶의 무게야. 당신네 기계는 흉내 낼 수 있어도 아파할 수는 없지. 아프지 않고 쓴 글씨에 어떻게 생명이 깃들겠소? 마지막 이미지입니다. 전통 한옥 창문 너머로 미래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묵묵히 먹을 까는 노인. 세상은 완벽을 향해 달려가지만 인간은 여백을 남기며 걸어간다. 그 미완성 속에 비로소 생명이 깃든다. 효율성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시대, 우리는 우리의 떨림을 사랑할 수 있는가? 박춘배의 붓질은 그 질문에 대한 서툴지만 가장 인간적인 대답입니다. 이 이야기는 관객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장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세상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까요? 노동과 창작의 가치는 결과물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행위를 하는 시간 그 자체에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1장에서 던져지고 소설 전체를 통해 탐구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소설이 끝난 후에도 독자의 마음속에서 계속 질문으로 남을 것입니다. 문피아에서 연재 중입니다. 감사합니다.